근데 저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김민수 대표님이 본인이 쓰지 않은 글을 인증했다. 혹은 쓴 글을 재탕했다. 이런 제보를 받아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이 편집. 15분이 참여한 6주간의 블로그 쓰기 모임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 힘들었어. 그래서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제 리더를 맡은 커뮤니티이다 보니까 좀 스스로 책임감을 많이 부양시키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6주를 진행하는 동안 거의 그래도 1일 1포스팅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가 너무 다른 분들한테 포스팅을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저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사실. 일주일에 2개 쓴기였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뭔가 할만하다 했는데 갈수록 이게 방학 숙제 하듯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 막판에 주로 막판에 걸렸죠. 일기 30일치 쓰는 느낌? 뭐 그런 식으로 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글 쓰면서 생각도 좀 정리하고 뭔가 좀 익숙해진 느낌? 네. 또 정아님이 제일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셨잖아요. 아, 네, 열심히 했습니다. 완전 우인생. 아, 감사합니다. 댓글을 좀 많이 달아줬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글을 다 읽어봤어요. 오, 네. 영혼이 있는 활동이에요. 영혼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맞아요. 근데 이번에 그 진행을 하면서 또 중점적으로 생각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서로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서로 좀 더 애정이 생기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비욘드 스페이스 블로그에 글을 쓰고 진짜 제 김민수라는 개인적인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딱 한 번밖에 안 썼어요, 사실은. 제 개인 인스타그램, 제 개인 페이스북 뭐 이런 다 퍼나갔어요. 근데 그랬더니 확실히 제가 이제 그동안 SNS 활동 안 했었는데 갑자기 다시 나타나서 자기 얘기를 막 하니까 댓글도 많이 달리고 좋아요도 많이 달리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다 2번씩 다 따박따박 지키지 못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못했는데 근데 마지막 글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마지막 그랬지만 글이 진짜. 마지막 글 그거 하나로 세이브. 나도 세이브 했죠? 우리의 의도는 어쨌든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자기 글을 짧게라도 올리는 데 의의를 두자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전 되게 뿌듯했어요. 근데 지금 막상 결과를 보니까 참여를 많이 하셨네요. 많이 했어요. 지금 제가 얼핏 차트를 봤을 때는 주 2회의 블로그를 쓰는 약속을 지킨 비중이 65%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진명호 매니저가 리더로서 사람들한테 되게 부드럽게 확인을 시켜준 거죠. 부드럽게 어서 해라. 부드럽게 쪼더라고. 아,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사실 더 쪼았어야 됐는데 또 이게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까봐 더 적극적으로 쪼지 못한 점은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혜택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7만 원 정도의 비용에 갤럽 강좌 분석을 다 시켜드렸고 책도 사드렸어요. 제가 처음이니까 지원을 과감하게 했던 거고요. 아마 2기 때부터는 그 지원에 대해서 조금 차등을 좀 뒀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질문에서도 갤럽 강점 검사가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됐느냐 이거를 물어봤었는데 의견들이 좀 다르셔가지고 이 검사를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것도 한번 얘기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셀프 브랜딩 모종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나는 글쓰기 습관을 기르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블로그에 글을 쓸 건데 꾸준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 모임에 참여하겠다.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굳이 뭐 갤럽 강점 분석이나 뭐 책을 구매할 필요는 없을 수는 있죠. 그래서 저도 이게 우리가 목적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앞으로 좀 어떤 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가볍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가볍게. 꾸준히 글 쓰고 자기 이야기 하다 보면 언젠가 셀프 브랜딩하는 기회를 자기가 스스로 잡을 것 같아요. 그걸 만들 것 같아요. 모임 같은 가벼운 것으로 다음 2기를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볍게 글 쓰는 모임. 그러면은 굳이 뭐 갤럽 강점 분석까지는 필요 없겠죠? 네. 질문 중에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여쭤본 항목이 있거든요. 블로그 글쓰기 습관을 잡고 싶었다라고 대답을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가볍게 서로 인증하면서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이제 1기 때 참여했던 분들 중에 또 2기로 넘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기 때 되게 만족스럽게 참여해 주셨던 분들이 계셔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2기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하고 있는 점은 한 번쯤 우리가 모임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한 뭐 1회 정도? 1회, 2회? 1회 정도? 그 정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기 때 열성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2기, 3기, 4기 이게 거쳐갈수록 그런 분들이 누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 10기 정도를 하게 되면 열성적인 분들만 남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에너제틱해질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 저희 초반이라서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거죠. 근데 나중에는 진짜 진성 팬분들만 이 커뮤니티에 남지 않을까. 그럼 피곤하실 거예요. 그때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고 힘들고. 표정이 너도 힘들어봐라 표정인데? 제가 최근에 그 뭐 공유오피스나 뭐 미니창고 관련해서 강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강의를 제가 진행했던 모임이 그런 부동산 커뮤니티였어요. 거기 이제 네이버 카페의 회원 수가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부열공이라는 카페예요. 이제 거기 카페 장분이 자기 블로그에 글을 쓰는데 정말로 장문의 글을 씁니다. 스크롤이 요만해. 네이버 스크롤이. 블로그 스크롤이 요만해요. 느낌 오시죠? 근데 그 글 내용도 뭐 퍼온 내용도 아니야. 다 자기 생각이야. 근데 내가 뭐 여쭤봤어요. 근데 이거 쓰는데 몇 시간 걸리시냐 했더니 4시간 걸린대요. 오. 진짜로. 진짜. 그래서 진짜 정성을 들여서 쓰시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이런 모임이 가능하고 어떻게 이런 커뮤니티 운영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모임의 장인분이 자기의 인사이트를 일주일에 한 2-3번씩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어요. 그 2만 명의 정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부동산에 대한 인사이트를 보기 위해서 그 모임이 계속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커뮤니티가 그 스타 플레이어의 역할이 거의 한 반 이상이지 않을까. 명호님도 이 커뮤니티의 리더로서 스타 플레이어가 되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인사이트를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게 재밌었어요. 저희가 가이드를 매주 드렸지만 각자 가진 고민에 대한 가이드를 한번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고민에 대해서 충치 이야기 한 적 있었어. 신경 쓰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확실히 각자의 고민을 얘기를 하는 게 좀 공감대가 되게 많이 형성이 됐었고,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돼서 랜선 친구 같은 느낌? 그게 좋았어요. 근데 확실히 그런 댓글들 달아주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고, 그 댓글들도 영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글을 싹 다 읽고 정독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면은 굉장히 글 쓰시는 분도 뿌듯할 것 같아요. 댓글을 달아주는 게 사실 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활동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함으로써 저는 서로 간의 관계가 많이 형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커뮤니티에는 그런 짝꿍을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 파트너! 괜찮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내가 다 댓글을 달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 괜찮은데요? 대신에 그 파트너, 서로 1대1 파트너가 되게 심도 있는 답변을 달아주는. 아니면 한 3-4명 정도의 그 조를 나눠가지고 조별로 활동하게 한다거나. 그럼 좀 부담이 덜하네. 네. 그러니까. 그러네. 좋은 생각이다. 근데 저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김민수 대표님이 제보? 네. 겁나는데? 본인이 쓰지 않은 글을 인증했다. 이 편집. 혹은 쓴 글을 재탕했다. 진짜 이런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게 사실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실 씻고 하자면 진짜 바빴어요. 맞아, 엄청 바빴어. 제가 이번 달에 창업 상담을 제가 10개를 했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 마지막 글에 셀프 브랜딩에 정말 좋은 예를 보여줬어요. 예. 그걸로 그 앞에 거 딱 커버쳤다니까. 맞아. 근데 반성하는 마음으로 내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 글을 썼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글은 진짜 내 이야기를 하자. 진짜 내 이야기, 내 인생 이야기를 하자.
제가 이 영상에 거기도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 저의 이야기를 정말 진솔하게 딱 써놨습니다. 근데 다음 기수 때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기수가 진행된다면 두 분은 참여하실 건가요? 네, 저는 참여 의사 있습니다.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네. 오. 혹시 이번에 글 쓰는 거 보면서 기억에 남는 글 같은 게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몽 얘기 해주시는 분, 개발자 네. 분이 회사 일하면서 맞아. 또 부업으로 크몽 하시는 얘기. 맞아, 저도 그거. 네. 저는 그 멤버분들 중에 육아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육아 관련된 콘텐츠를 계속 업로드를 해주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마지막에 써주셨던 글의 내용이 이제 블로그를 좀 부업으로만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 그런 거였는데 좀 더 그걸 브랜딩 차원으로 녹여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공통적인 생각이어가지고 인상 깊었어요. 그걸 저거 재밌게 봤어요. 네. 뭐 일단 안 읽으신 것 같으니까 다른 거. 제가 예전에 한창 주식만 했을 때도 글쓰기를 하루도 안 빠지고 몇 년을 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때는 당연히 주식의 뭐 시장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인데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나 일상 얘기도 좀 했어요. 근데 그거 했을 때 저는 그 주식 시장에서 좀 중요한 게 자기 감정하고 멘탈 관리하는 건데 그게 좀 잘 됐어요. 그래서 멘탈 관리적인 부분에서도 큰 도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은 그때 이정환 매니저가 되게 활성화된 네. 주식 커뮤니티를 네.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꾸준한 글쓰기. 네.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꾸준한 글쓰기. 그럼 저희 이제 2기 모집한다는 소개 잠깐 하고 끊을까요? 근데 저희도 아직 내부적으로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뭐 그냥 갑자기 그러면 하기는 할 거다. 근데 할 거다.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기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의 주제는 1기가 잘 마무리되었다. 2기도 재미있게 잘 진행해보겠다 입니다. 네. 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